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원장 이정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강 사정과정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치를 위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두 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첫 번째가 사정과정에 대한 이해고요. 두 번째가 인지과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사정과정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인체의 내부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위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 이제 방광이죠. 그 밑에 이렇게 밤톨만한 크기의 구조물로 되어 있는 요것이 전립선입니다. 그 전립선 외측에는 조그만한 주머니가 있는데 이게 정낭이라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여기 위치해 있는 요 부위가 골반 밑바닥 근육입니다. 그리고 음경이 그 골반 밑바닥 바로 밑에 밀착되어서 위치해 있고요. 아래쪽에 고환이 있죠. 그리고 전립선 외측에 직장이 놓여 있습니다. 사정하는 과정은 여기 보시다시피 사실은 크게 네 가지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발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두 번째가 삽입이 이루어지는 과정, 세 번째가 누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네 번째가 사정에 이르는 과정, 이 네 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액이 이동해서 저장하는 과정, 하나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의 과정은 그 정액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배설하게 되는 이 배설 과정, 크게는 이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세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발기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사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단단한 발기가 선행이 돼야 되고요. 발기가 되면 여기 전립선 바로 밑에 밀착이 됩니다. 이렇게 밀착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피스톤 운동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이 피스톤 운동이 왜 필요하냐면 이 전립선을 물리적으로 마찰 또는 진동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찰과 진동자극이 왜 필요하냐면 이 전립선에는 이 뒤쪽에 사정신경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조그마한 관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바로 정액이 이동하는 사정관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조그마한 공간이 있고요. 이 공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낭이라든지 그리고 고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주로 이제 사정신경들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 사정신경 그 가운데에 사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마찰을 통해서 후부에 있는 사정신경들이 자극을 받게 되죠. 그 자극을 받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사정관이 연동운동이 개시가 됩니다. 움찔움찔 움직이면서 정액들을 이동을 시켜요. 자, 정액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있고요. 이 정자를 보호하는 물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립선액, 하나는 정낭액입니다. 보통 우리가 정관 수술한다고 하죠. 이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액이 정관을 타고 이동하는데 그 정관을 묶거나 잘라서 임신이 좀 어렵게 하는 시술인데 보통 정관 시술을 하게 되면 정액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액은 정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립선액, 정낭액이 함께 모여 있고요. 그리고 전체 정액 중에 정낭과 전립선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서 95%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관을 묶어서 정액이 못 나오게 한다 하더라도 90에서 95%에 해당되는 사정액인 전립선액과 정낭액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관 시술을 해도 정액의 일부인 내용물들이 좀 있다 나오게 된다 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자극을 줘서 얘가 흥분을 받기 시작하면 요 정액들이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요 안쪽에 있는 조그마한 공간인데요. 요 전립선 안쪽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구라고 이름을 하는데요. 이 정구는 여기 아래쪽에도 관략근이 있고 여기 위쪽에도 관략근이 있습니다. 여기 위쪽은 내요도 관략근, 요 아래쪽은 뭐 외요도 관략근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통상 편하게 위쪽은 방광관략근이고 아래는 그냥 사정관략근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립선은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관략근 형태로 닫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 아래쪽 부위에
정구라고 하는 조그마한 공간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그 정구는 사정관으로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액들은 이 사정관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어디로? 말씀드린 정구라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전립선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하나씩 이동을 하고요. 조금 더 물리적 자극을 계속 받게 되면 그 다음엔 정낭에 있는 정나액이 이동을 해서 이 정구란 공간에 합류를 하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는 고안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정관을 타고 이동해서 정관 팽대부라는 곳에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이동해서 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구라는 공간에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구라는 공간 안에 점점 정액들이 차 올라와요. 요만한 공간 안에 점점 차 오른단 말이죠. 자, 아까 정구는 밀폐된 공간이라고 했어요. 밀폐된 공간 안에 정액들이 차오르게 되면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증가된 압력을 뇌가 읽어서 쌀 것 같다는 신호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과정들을 압력실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 인체의 배설기관들은 지금 말씀드린 압력실 효과라는 거에 기반을 두고 보통 배설 의도를 갖습니다. 방광도요. 소변이 쭉 차오르죠. 보통 우리 방광의 소변이 차오르는데 걸린 시간이 약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변 보는 게 정상 범위의 소변 빈도고요. 이렇게 해서 4시간 정도 소변이 차오르게 되면 방광 내벽의 압력이 증가하겠죠. 이 증가된 압력을 뇌가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 것 같다라는 신호를 받는 거고요. 여기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장에 변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직장의 압력이 증가하게 돼요. 증가된 압력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이 전기 신호를 뇌가 인식해서 마렵구나, 대변이 마렵구나 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이 마려워, 쌀 것 같아.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말씀드린 이 정구라는 공간 안에 정액이 차 올라와서 내부의 압력이 빵빵해지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사정이 마렵다, 쌀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갖는 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특정한 공간 안에 정액이 이동해서 차오르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누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책에는 정누라고도 표현하는 그 책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누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추후에도 누정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누정이라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누정이라는 걸 통해서 점점 내용물이 차오른다고 그랬죠. 자, 정액이 이동하는 과정이 누정인데 점점 차 올라와서 내부의 압력이 평상시보다 3배까지 딱 도달하게 되면 빵 터집니다. 자, 그게 바로 사정이에요. 사정은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경련성 수축 반응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반사적으로 일어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응은 어떻게? 경련을 일으켜서 수축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짜주듯이 수축을 한답니다. 통상 남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오르가즘의 시간은 뭐 조사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약 한 12초 정도라고 합니다. 12초 정도에 걸쳐서 이 전립선이 약 0.9초에 1회 정도 수축 과잉을 반복하면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바깥으로 쭉쭉 짜주는 거예요.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듯이. 또 어떤 자료는 뭐 약간 1.2초 또는 1.4초에 1회 정도 수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 전립선의 탄력 정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상당히 좀 있어요. 그리고 요 시원하게 짜주는 느낌은 전립선의 건강하고도 아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립선이 말랑하고 부드러운 조건에서 시원하게 수축과 이완을 해줄 수 있다면 정액이 시원하게 쭉쭉 잘 나가지만 이게 나이가 먹거나 그래서 전립선이 비대가 되거나 아니면 이 전립선이 염증성 변화가 생겨서 약간 부어버리고 딱딱해지면 이런 시원하게 짜주는 요 느낌이 많이 줄어들어요. 시원하게 못 짜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먹먹하게 작을 주다가 말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짜주는 느낌들은 이 전립선 환경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정은 이렇게 발기에서부터 삽입, 누정, 사정까지 이루어지게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 크게 보면 2단계라고 그랬어요. 정액이 이동해서 어느 특정한 공간에 차오르는 저장이 되는 이 저장 과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수준까지 저장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압력이 차오르게 되면 빵 하고 터지는 배설 과정으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과정이라고 하는 거 절대 하나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정이 되게 빠르다라고 해서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하게 되면 가장 흔하게 듣는 조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략근을 조여가지고 항문을 조여서 그래서 관략근에 힘을 줘서 지금 나가는 이 사정을 참아봐라 라고 하는 요런 조언이에요. 근데 과연 요런 조언이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요런 조언들은 생각보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도움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케겔 운동이 과연 의미가 있는 운동인지, 만약에 없다면 진짜로 우리가 사정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